장경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한 해도 이제 2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3단계에 진입하면서 지난날 연말연시에 있었던 성탄 축하 파티도 올해에는 구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기 시작해 방역으로 고생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어 장기양기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가족 상봉과 건강한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18화에서는 고양시에서 행정예고했던 지정갱신제 심의 기준 조례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되고 고양시는 장교양인들이 제출한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양시의 이번 입법 예고에는 112명의 개인 또는 단체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의견서의 내용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그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법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타지역 거주 입소자 비율을 30% 미만으로 운영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과 두 번째, 금융융자 시 저당권의 비율을 현행 80%에서 50% 미만으로 줄일 경우 만점을 부과하는 것. 세 번째, 5층 이상 입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감점물에 불이익을 주는 것. 네 번째, 장기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등에 살벌한 감점을 부여하는 경우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타지역 거주 입소자 비율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노인복지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요양보험 필요 노인의 보호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양보험법 제35조 1항 장기양급여의 제공 거부 금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검찰 고발 및 지정 취소가 되는 사유로 본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이 기준의 총 배점이 5점인데 30% 미만의 기준을 위반할 때 감점되는 점수가 1점으로 그 배정 비율이 높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둘째 한 건인 저당권 비율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에서 정한 저당권 비율이 80%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함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고양시는 저당권 비율 80% 이하인 경우 배점을 5점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 신청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장기양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5층 이상의 시설 설치 시 추가 안전 기준을 보완해도 25점 배점에서 10점만 부여하는 것은 집합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고양시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의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1층과 5층의 시설을 차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장기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등에 최대 20점을 감점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와 잦은 휴폐업 등에 대한 감점 규정은 일사부재례의 원칙에 반하여 이중처벌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고양시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표준 지정심사 기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양 지정심의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해놓고 이제는 보건복지부의 표준 기준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고의 오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장기양보험제도가 시작되고 지난 3년 동안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법 예고나 행정 예고의 경우 이미 현장에서 어떤 의견을 제기해도 미반영으로 무시해버리는 사례를 이미 경험했지만 고양시의 조례 입법 예고의 경우도 기존 아날로그 시대에 있을 법한 구태연한 작태들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번 고양시의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 확산될 것으로 예견되어 앞으로 장기양기관을 신설하거나 2025년도 장기양기관 지정갱신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관들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일부 기관장님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극심한 경쟁 구도에서 신규 진입 기관이 줄어들어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진입이 막히면 퇴로도 같은 수준으로 사라진다는 원칙 때문에 향후 퇴로가 필요한 경우 기관장님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고양시 조례 개정안의 경우 헌법 위반과 기존 법률의 위반 사항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위헌소송이나 행정소송, 물리적 시위나 규탄대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으시면 강세호TV나 실버피아 온라인 010-8915-67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일별 확진자 1000명 시대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에서 3단계로 진전됨에 따라 가장 취약한 지역인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 전달되는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명령이 너무나 과하다는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특례시로 승격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S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식점, 카페 등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차원의 지침이기는 하지만 특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과도한 통제와 규제를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는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S시를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내용은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근무시간 마스크 착용,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 준수, 집합제한시설 출입 자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합제한시설에는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실내 체육시설, 교습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대표적인 종사자는 이달 말까지 이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이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지자체의 행정명령이 과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과 아이들이 감염될까봐 평소에도 자가격리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놓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협박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국백만클럽 변경의 회장은 호텔 소모임 예약이 만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허가를 내주면서 명령이 내려지고 있다고 현장의 불만을 전했습니다. 경기도 S시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예방 차원의 코호트 격리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는 시설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경의 회장은 지자체 내의 노인요양시설에 매일 구청 직원이 점검 나와서 체온계 종류, 마스크 배부 대장, 발열 체크 대장 및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종사자 한 사람이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당사자는 10만원, 시설장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편 각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19 현황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1일 현황 보고, 지자체 보고 등 세 곳의 중복 보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는 대원칙은 맞지만 정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의 어려운 사항을 파악하고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방역수칙을 만들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